알리고 싶은 자와 듣고 싶은 자,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늘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제 옆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일하는 주무관 김현수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실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흔히 대변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대신 말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대변인실은 서울시 교육청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 말하는, 즉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정책들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어느 걸 정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실은 저 옆에 계신 김현수님은 저랑 서울대 교육학과 동기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신기했던 게 교육학과면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처음에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그치. 당연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화상거래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들어간 측면이 컸어요. 서울대 교육학과를요. 네. 그래서 했는데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제가 협동조합형으로 사교육 업체를 또 하나 했었어요. 최근에 했었던 게 아카데미 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또 연이 닿게 돼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커리어를 많이 바꾸신 경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르치던 업무랑 지금 이제 업무를 하는 거랑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나요? 기존에는 이제 화상과에는 말 그대로 멘토링을 가미한 교과 교육에 있었고, 그 뒤에 했던 제가 이제 아카데미 쿱이라는 곳은 저희가 교과 기반의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둘 다 학생이라는 대상이 있고 학부모라는 대상이 있고 그 둘을 향한 실제적인 무언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에 와서 담당하게 된 홍보는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또 진행의 매개체가 교과가 아닌 정책,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서 어떤 대상을 대하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주고받는다는 건 형태는 크게 보면 비슷한데 그 구체적인 양식과 방식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저는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직접 아직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보람은 이제 학생이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막 커가지고 막 선생님 덕분이야 막 이럴 때가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현재 대변인실에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하는 보람과 혹은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먼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궁금하다. 이 홍보라는 게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은데 잘 안 알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이 몇 조 단위, 뭐 10조 단위, 20조 단위로 커 있을 때 그거를 365일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전체 광고 시장을 저희 교육청에서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은 365일 전체 중에 2시간밖에 안 돼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 365일의 시간이 온전히 이 사람들에게 다 대중에게 시민에게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저희가 가진 이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면서도 저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의도치 않은 경우에서 되게 좋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와 한편으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게 막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 좀 보완해야 된다,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이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늘 알리고 싶은 자와 듣고 싶은 자,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늘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힘들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탁 핏이 맞아가지고 쭉 한 번에 끝까지 연결이 잘 됐을 때 그게 제일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알려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컨택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채널에 컨택을 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알리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교육청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아. 이 언론사가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청에 대충 잡아서 1년에 한 100에서 200여 개 사이의 언론사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취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 분들이 저희 보도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셔가지고 기사를 쓰시는 부분들이 정책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신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인터넷 신문이든 종이 그렇죠. 신문이든 신문에 나오는 부분이 가장 크고 또 근데 신문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 거고 저희는 이제 주로 뭐 SNS나 뭐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 혹은 뭐 다양한 또 광고판들이 있어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서울 안으로 주로 한정을 지어서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서울에 이제 대중교통들이 지하철, 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중교통들의 광고가 다양하게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길거리도 지나가다가 뭐 건물 위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럼 또 전광판도 쓸 수도 있고요. 물론 다 이게 예산이죠. 돈이 들고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리 밖을 돌아다녀도 인터넷 특히 모바일 기기나 PC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의 각종 배너들 저희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알림장 앱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알림장 앱에 뭐 푸시 메시지로 나갈 수 있게끔 광고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또 그들과 MOU를 좀 맺어가지고 꼭 필요한 정보는 제때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홍보 대행사처럼 맞습니다. 그 컨텐츠가 교육 정책일 뿐이지 맞습니다. 일단 사기업에서 하는 거랑 그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저희가 루트는 교육으로 타서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기업 홍보실처럼 지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그게 궁금한데 교육학과를 나오셨잖아요. 이게 관련 전공업자잖아요. 네. 그게 이 홍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저희 이제 그 SNS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지를 관리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죠, 연간으로 입찰을 내려서 그분들 운영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교육 전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냥 언론 홍보 광고 전공하신 분들이에요.